그 신장이라는 이 콩팥을 통해서 소변으로 나가는 데가 150 정도 나가고 여기서 150 정도가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메커니즘이 되는데 이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과정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얘의 에너지를 활용하고 얘가 에너지 활용해서 이것들이 같이 바lan스를 맞춰줘야 된다. 칼슘뿐만 아니라 다른 미네랄이나 모든 게 다 이 우리 몸에서 이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촉매작용과 연결작용과 신경전달, 명령식 모든 것들은 아까 저 미네랄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요.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몸에 딱 어디서 충격이 왔다. 그래서 이게 뇌까지 신경이 전달되는 과정은 보통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것에 이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는 게 신경이 전달 부분이고 그 가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 다 있어야지만 우리 몸이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한 에너지원은 얘들이 쓰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하나 보자. 자, 이게 이제 저가 이제 소금에 대한 걸 이제 공부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유럽에 갔을 때 이게 있어. 이게 뭐 하는 것 같아? 예? 일광욕이야? 이 옆에 있는 세우는 게 뭘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소금 농축 장치예요. 쉽게 말 유럽에 이제는 암염이라는 게 엄청 많아요. 암염. 땅 속에서 소금을 캐는데, 근데 땅 속에서 소금을 캐서 소금을 만드는 데 있지만 땅 속에 암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소금물이 솟아나는 데가 있어요. 소금물이 이제 올라온다. 이걸 가지고 이제 소금을 만들어야 되는 지역도 있는 거죠. 근데 소금을 왔는데 이게 농도가 낮아요. 이걸 생차로 끓이려고 그러면은 에너지 값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유럽에 가면은 진짜 이런 게 많아요. 그냥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한 500m 길이가, 이 높이가 11m인가 이렇게 돼요. 이 수많은 우리 쌀이나무 같은 나무를 쫙 잘라가지고 쌓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을 올려가지고 위에다가 떨어뜨려요. 그럼 이게 이 표면을 타고 합방을 하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과정에서 농축이 돼요. 이 길이가 한 500m 돼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하다 보면 이제 농축이 되는 농도가 한 15% 이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 물을 끓여갖고 이제 소금을 만들어요. 지금 이거 가지고 소금 안 만들어요. 근데 이게 왜 있느냐? 관광 자원이면서 치유의 힐링이 자원. 이게 뭘 하냐? 이게 뭐냐면 그 유럽에 가면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많은 게 휴양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있어요. 이 소금에서 소금물이 날리면서 나오는 그 기 내지는 미네랄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 이런 것 때문에 이 주역을 도는 것만으로 건강 치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있으니까 이 은퇴하신 분들 여기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한 2바퀴 돌고 차 한 잔 마시고 친구들 얘기하다가 저들이 한 2바퀴 돌고 이러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 이게 왜 생겼냐 그러면 유럽에 가면 암염 광산이 많은데 똑같이 옛날 다 저에 가서 곡괭이로 암염을 캤는데 다른 광산에 있는 사람들은 일찍 다 죽는다는 거예요. 철광산, 석탄광산에 갔던 이런 사람은 다 일찍 죽는데 소금광산이라고 맨날 문집 구성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 소금광산 같은 거 안에 가면은 성당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안 나오는 그 안에서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건강해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에는 그 소금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효과가 있다 해서 그런 데가 다 소금광산 힐링 이런 공간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건 이제 바깥에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 자체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휴양촌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소금물이 있어요. 그래서 소금물이 바닷가에 이런 효과도 있지만 유럽에 이런 장치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건 뭘 것 같아요? 어떤 이 가운데 있는 여기 집이 있어요. 여기 누가 사는 집이었을까요? 이 가운데에 조그마한 오목살이 집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누가 사는 집일까?
제가 유럽에 갔을 때 이제 성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이게 있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누가 사느냐? 망나니 있죠. 교수형 하는 사람. 아시냐? 목 자르는 사람이 사는 곳이 여기가. 왜 여기 살까, 이 사람은? 사람들이 아무도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격리를 시켜요. 그러니까 목 자르는 망나니니까 이 사람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사형제도가 있은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인데 아무도 사람들이 접근하기를 싫어하고 싫어 기피하니까 너는 여기서 살아. 이렇게 사방에 딱 금줄 쳐가지고 이렇게 살게 돼. 지금은 그 사람이 안 살지만 이제 공무원이 돼서 관광자원화돼서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자, 이 사람은 여기서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공무원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꾸려는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제가 아까 그 요오드 문제 이야기하면서 많은 국가에서 요오드 부족으로 인해서 일찍 죽고 지병이 걸리고 지정이 낮아지고 이런 문제들 생겨요. 갑상선 질환이 걸리고 이런 문제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 살고 해조를 먹으니까 그런 질환이 걸릴 일이 없어요. 근데 많은 나라들은 그렇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중요해요. 그게 바로 미네랄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환경이라는 개념이 아까 했지만 바람도 있고 햇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어떤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냐에 따라 중요해요. 지금 폐광제가 중금속이 오염된 땅에 사는 사람들 그걸 이제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경에서 바로 먹고 마시는 것하고 다 연결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체질과 습관과 이것을 다 미네랄이 다 연결돼요. 그 다음 순환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금을 많이 먹으면 뭐 혈압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왜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까? 많이 먹으면 문제가 돼요. 근데 일반 소금은. 뭐가 문제되냐? 이 NA, 우리 모든 미네랄은 아까 했지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우리 몸에서 들어가면은 저장이 되든가 에너지로 바뀌든가 해요. 근데 미네랄은 들어와서 사용되고 나가서 배출이 돼요. 다 배출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트륨 많이 먹으면 다시 소변이나 대변 다 나가고 아연 뭐 다 나가요. 근데 못 나가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불행하게도 이것들을 모든 것을 혼자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중금속이 우리 몸에 많이 쌓였다. 그럼 중금속 배출하기 위해서는 개와 짝이 돼서 개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애를 먹여줘야 돼요. 이 나트륨이라는 애가 나가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칼륨이라는 애가 있어야 돼요. 마그네슘이라는 애가 있어야지만 이 나트륨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먹은 소금에서 NaCl만 잡듯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 나갈수록 얘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쌓이면 어떤 우리 몸에서 부하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뇌에서 명령을 내면 얘를 강제로 내보내라.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몸에서 비상으로 저축해둔 애를 빼가지고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는 개념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칼슘이 필요한데 안 된다. 그럼 뇌에서 강제로 빼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를 출산한다든가 이런 거 이제 붓잖아요. 붓기가 있어요. 그럼 뭘 먹이죠? 호박을 먹이죠. 호박에 뭐가 많다고요? 칼륨. 붓기하고 수분을 잡아두는 나트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를 그래서 라면을 먹을 때 호박을 넣어서 먹으면은 붓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서로 다 짝이 돼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네랄이 제대로 골고루 된 걸 먹으면 이게 저희 소금 같은 게 먹으면은 붓지가 않아요. 왜? 저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은 그 밸런스와 있기에 미네랄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먹으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부분 어디 사느냐 아까 전 바닷가에 사느냐 이런 부분이 바닷가에 그 있지만 바닷가에 의해서 미네랄이 이게 섭취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토양에 사느냐 유럽 같은 경우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물이 안 좋다. 물이 안 좋다라는 게 뭐예요? 물속에 미네랄 성분의 불균형이에요. 우리 약수물이다.
좋은 물이다. 이거 약수물이 뭐예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이에요. 그죠? 이 어떤 물, 철분이 들어있는 미네랄이냐, 뭐가 들어있는 게 딱 달라요. 물은 H2O지만은 이 물이 좋은 물이냐, 나쁜 물이냐, 뭐 여기 어떤 미네랄이 들어가 있느냐,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탕물이 들어가면 물 달라지겠지만.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심충수 학회 이런 데 가서 뭐 발표하고 이런데 어떤 사람이 교수님이 하나 심충수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충수 먹으면 몸에 뭐도 좋고 뭐도 좋고 이렇게 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혈압에 효과가 있다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우리 어떤 아주머니 손들이 우리 남편이 1년째 심충수 물 먹고 있는데요. 고혈압이 안 좋아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어떤 물을 먹고 있는데 그 시중에 파는 심충수 물을 먹고 있대요. 그 심충수 물의 경도, 쉽게 미네랄 지수가 있는데 경도가 80이에요. 삼다수는 경도가 얼마냐? 50이에요. 그런데 그 실험을 한 경도는 뭐냐? 1500짜리를 갖고 합니다. 이 미네랄이 얼마큼 들어있느냐가 이제 경도로 따지게 돼요. 지금 우리가 물을 먹는 물이 얼마만큼 미네랄을 갖고 있는. 우리가 미네랄 워터라고 되어 있지만 다 대부분 보면은 경도가 8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먹어서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적어도 300 이상이 넘어가야지만 미네랄 섭취라는 게 좀 가능해요. 물론 그거보다 없는 거죠. 맹물, 수증기, 증수 먹는 거 이게 낫겠지만은. 근데 우리 먹는 김이 제일 좋은 거는 50이에요. 그래서 삼다수가 사람들 입맛에 대충 맞는 이유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H2O는 다 똑같아요. 어떤 미네랄에 따라서 탁하냐, 무겁냐 이런 것들은 다 이 미네랄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게 소금에 대한 걸 하는데, 제가 이제 소금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미친 짓을 했어요. 제가 16년 동안 소금 만드는 거 가지고 연구를, 국가기관 연구자금마다 5차례 연구를 했어요. 이 제가 이제 실험하는 저의 모습인데, 이거 바닷물을 전부 졸여봤어요. 뭐 처음에 까마니에 따라서 성분이 다 달라져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 사람이 없어요. 이런 기계 만들어가지고 해보고 저런 거 이런 거 다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소금을 어떻게 만들어? 근데 문제 우리나라에서 소금 공장에 소금 설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일염은 공장이 아니에요, 그죠? 한주 소금 유일한 공장인데 그 일본에서 텅키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공장이 사람들은 접시물을 소금물을 떠놓고 바깥에 나는 소금이 돼요. 하지만 이게 설비로 갔을 때는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바닷물에서 90가지 미네랄이 있는데 얘가 농축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짓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소금물은 부식을 시키잖아요. 철분 독성을 만들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아무 테스트를 해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고 어떤 단계에서 어떤 것들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작업들을 쭉 하면서 소금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되는가, 뭐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쭉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소금에 대한 막연한 경험치밖에 없어요. 선배들이 이렇게 한대더라. 이게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 개념이지. 사람들 아직도 몰라요. 소금의 입자라는 게 어떻게 해서 달라지는지, 맛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희들이 이제 기술을 일본에서 초기에는 갖고, 이건 일본의 누치마스사 오키나와에 있는 회사인데, 천의 절경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섬인데, 섬에 이 회사밖에 없어요. 근데 이 회사를 보게 되면 육지로부터 길이 해안도로, 섬으로 이렇게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 20만 명이 이 공장을 보러 와요. 공장 오면 소금 정도 바깥에 그냥 태평양 한번 이렇게 보는 게 전부 차를 몰고, 한 20, 30분씩 시간 내가지고 있고. 근데 그래서 소금이라는 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설명하고 보여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 근데 소금이라는 게 진짜 어렵고 힘든 작업. 지금 많은 분들이 소금이라는 걸 저한테 한 두 달 한 번 정도는 소금 공장 소금 사업하겠다고 문의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겪고 가서 뭘 하다가 사고를 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소금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소금을 조가 좀 만들어내게 했다는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제 소금이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 달라지느냐 한번 보죠. 이게 저희 회사 소금의 이제 성분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제 정제염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 왜 천일염 피가 천일염은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서 몰라요. 봄에 만들어진 소금, 여름에 만들어진 소금이 다 성분이 달라요. 간수 몇 년 안 되면 달라지고 기준점이 없어요. 딱 보면 정제염 보면 나트륨은 한 24%가 이렇게 낮아요. 적게 들었다는 얘기죠. 마그네슘은 380배가 많아요. 바닷물 속에 원래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다 빼버렸다는 얘기죠. 칼슘은 30배 정도, 칼륨도 한 30배 정도가 많아요. 나트륨으로.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잖아요. 전 세계 바닷물에서 만든 소금에는 다 미세 플라스틱 검출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불검출 확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마그네슘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보통 소금을 써서 못 먹어요. 천일염 조금 묻어있는 것도 쓰다고 난리 치는 상황에 이게 이만큼 들어가면 맛있어서 먹겠어요? 근데 저희 소금은 쓰지가 않더라고요. 안 쓰게 이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소금이라는 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표면상에 우리가 암염하면 핑크솔트가 아주 고가에 팔리는 게 많아요. 핑크색 아주 이쁘잖아요. 근데 암염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 암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핑크솔트는 우리가 보통 히말라야 소금이라고 그래요. 히말라야라는 게 이게 인도 대륙이에요. 이게 중국 대륙이죠. 그죠? 이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여기에 핑크솔트가 있다고 해요. 근데 얘가 히말라야 산맥은 하나도 여기 왜 여기에 소금이 있을까요? 옛날에 수억 년 전에 이 인도 대륙은 남국에 있었어요. 얘가 이제 대륙 이동해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밀고 올라갔고요. 그 사이에 있는 땅이 바다가 찌부러져서 산을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잖아요. 몇 개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이만한 게 소금 호수가 생겼단 말이에요. 밀고 올라가니 호수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증발이 일어났겠죠. 그죠? 머리 증발. 그래서 이제 증발이 일어나니까 소금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크게 묻히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을 때. 이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요. 이 과정이 순탄했을까요? 수없이 많은 홍수와 벼락과 물 온갖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암염이 실제 가보면은 우리 나이테 있죠. 나이테 측정이 다 있어요. 한번 홍수가 왔다면 이게 다 돼요. 그래서 이 사이는 흙이나 탕물에 모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암염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암염은 식용으로 원래 하면 안 돼요. 유럽에서 다 어떻게 하냐? 이거를 끄집어내서 녹여서 가라앉혀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걸 끓여서 소금을 만들어요. 이게 원래 먹어야 되는 식용소금이에요. 우리나라 초기에는 이 암염을 식용으로 못했어요. 법적으로. 그때 식용을 팔다가 걸려가지고 뭐 감옥 가고 뭐 이런 일이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그걸 갖고 있는데 이 색이 있다라는 거는 불순물이에요. 핑크색은 철분이에요. 우리 철이 녹으면 붉은색을 띠죠. 철분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고 그 토양에 뭐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핸드폰 소리 안 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어떤 적이 어떻게 만들어에 따라서 성분과 맛과 이게 다 차이가 나고 거기에 따라서 건강의 차이들이 다 달라진다라는 게 바로 소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소금에 보면은 이 껍데기에 성분표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옛날에는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는데 사실 뭐 이거 미네랄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얘기해가지고 다 빼자. 지금은 표기를 안 해도 돼요, 법적으로. 저희 소금에는 다 표기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분 표기가 되어 있는 유일한 소금이 이제 저희들 소금이 이렇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먹냐에 따라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이거 뭐 몇 밀리그램 차이가 얼마나 건강에 미치냐. 이건 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 호르몬, 감기약, 모두 약 보면 그게 얼마, 몇 밀리그램밖에 안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그래서 이 작은 차이가 확실히 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 소금 사업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처음에 이 소금 만들 때는 10몇 년 동안 시간 걸려 만들 때 뭘 했냐면 깨끗하고 미네랄 풍부한 소금을 만들어 팔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건강상에 도움이 돼요. 처음 연락이 온 사람이 뭐냐면, 죽염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연락이 와서, 자기한테 우리 소금을 좀 보내달래요. 자기 소금 죽염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보내주고 받았어요. 받아갖고 죽염, 나도 좀 맨날 소금이, 전 세계 소금 수집해서 이렇게 갖다 놨으니까. 그랬더니까, 얼마 전에 딱 전화 와갖고, 우리 소금을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 죽염을 만들어 파는데 자기 죽염 파는 고객들한테 우리 소금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기 죽염을 파는데 그냥 자기 죽염을 오랫동안 했더니까 자기가 먹어가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죽염을 처음에 먹으면 좀 사람들이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 가면은 말에 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염이라는 게 모르겠지만 결국은 NaCl이 95% 이상이 되는 게 죽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미네랄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에 40세트를 이렇게 보내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갖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이제 보완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약사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자기가 직접 찾던 소금이다. 이제 사람들에게 권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한의사 하시는 분들은 또 치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치과 하시는 분인데, 치과에 많은 분 나이로 다 치과에 다 간단 말이죠. 근데 이거 뽑아버리자니 그렇고, 놔두자니 그렇고, 애매한 것들 되게 많아요. 근데 처방할 수 있으니까 좋아하면 소금. 근데 저기 소금을 갖고 이빨을 닦였더니 잇몸이 다 좋아지고 이런 현상이 생겨서 치과 의사가 그런 질환도 오면 다 소금 말아요. 한의사분도 그런 분이 계세요. 요새 계신 한의사분은 한의사분이 할 수 있는 게 침묵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 소금을 이렇게 권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이게 약의 개념으로 이제 좀 된다. 저희는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이 됐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신축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옆에 있는 이 그림은 이 심층수가 전 세계를 도는 모양. 북극의 그린란드에서 남극에서 생겨서 돌아가면서 이게 저게 멈추면은 이 주변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돼요. 왜냐? 이게 북극의 차가움을 적도로 전달해주고 적도의 뜨거움을 분산시켜가지고 이 지구를 온도를 조절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미네랄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얘들이 갖고 움직여요. 우리 몸이 순환해야 되는 건 똑같게. 그러니까 지구에 혈액이 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린란드에서 이게 무거워지면 가라앉잖아요. 차가워지면 가라앉는다. 그래서 가라앉아서 헌세계 봐서 허세 들어가면서 이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온도를 전달해주고 다시 돌아서 가는, 이게 한 바퀴에서 4,000년의 주기를 가요. 근데 우리 동해 안에는 이게 다 갇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타타르해요, 소해요, 스가르해요. 네. 이렇게 해서 막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심층은 200m의 깊이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해협들이 그렇다. 우리 서해 바닷물이 깊이가 얼마 되냐 하면 44m밖에 안 돼요. 평균 깊이가. 남해는 104m인가 돼요. 동해안은 3,800인가 뭐 이렇게 됩니다. 동해안에서 이렇게 되니까 남해안 쪽에는 서해는 심층수가 있을 수가 없죠. 돌아가는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200m 이하에서 태양광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미생물의 번식이 제한을 받아요. 그 세균이 없고 깨끗하고 오래전에 땅 들어간 물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이게 이제 심층수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관들이 깔려가지고 가요. 6km, 10km 이렇게 관들이 깔려서 물을 파이프로 뽑아 올리는 게 바로 심층수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뭐 매스컴이 나오고 뭐 상 받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견학을 좀 많이 오는데, 올해는 견학을 사람들이 좀 못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서 이제 조금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쓴 책이 이제 소금 인간이라는 이건데, 제목을 붙이면서 지금 이 책에 보면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지구상에 바닷물을 다 농축을 시키고 이러면 소금 양이 얼마나 될까? 이제 제가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땅속이니까 다 합하면은 이 지구가, 이 지구 둘레가 4만 킬로 정도 돼요. 킬로미터. 이거 이제 전체 면적이 나오겠죠. 이 지구 면적 전체를 130m의 소금으로 덮을 수가 있는 양이 이 지구에 있어요. 소금량이. 이 지구 전체를 130m 두께로 소금이 덮인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이렇게 먹는 것이 나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살아가 있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소금이 우리 몸에 있어야지만 우리 몸은 제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생명의 기원을 우리가 바다로 보죠. 바다에서 생명체가 탄생할 때 이 140m 이 소금을 제외하고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게 들어와서 인간이라는 친구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소금 NaCl뿐만 아니라 소금 속에 있는 수많은 미네랄 다 들어와서 우리 인간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돌아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우리가 많은 것들이 그래요. 우리 인간의 탄생은 이제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정자가 난자로 향해서 가요. 정자는 어떻게 움직여 갈까요? 얘를 움직이는 힘이 뭘까요? 얘를 이렇게 찾아가게 하는 목표를 정하고 찾아가게 하는 힘이 뭘까요? 이게 여기서 아까 음양이라는 부분으로 얘기되겠지만 이게 정기적인 힘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속에 간 미네랄, 아주 미량의 미네랄이 얘를 움직여서 가게 하고 여기 전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신호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 미네랄 시스템이 없으면 생명체의 움직임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의 탄생이 뭐냐? 아까 이 130m에 있는 이 소금물 속에서 탄생이라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이게 소금을 먹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소금을 안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무기력 증세의 문제. 우리가 소화를 한다라는 얘기는 소금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돼요. 아까 전에 위산도 있지만은 위산을 중화시키는 것도 소금이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창자벽을 뚫고 들어가게 하는 것도 소금이고, 우리 몸에서 신경 전달을 일으키는 모든 전기 신호를 만들어주는 것도 소금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 뼈, 칼슘, 인 이런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미네랄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끊임없이 들어오고 끊임없이 나가는 이 시스템이 돌아가줘야지만 우리가 생명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소금을 먹지 마라. 그리고 그 소금마저도 알겠지만은 이 NaCl이라는 것 자체가 소금이라는 거가 해가지고 나머지 미네랄에 대해서 다 배척하고, 서양학자의 관점에서 NaCl을 소금이라는 것으로만 정체가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됐다는 거죠. 우리 인간을 탄생시킨 이 90가지의 미네랄,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이 미네랄, 이 중에서 우리가 인간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한 20가지 정도가 이제 겨우 이제 받아들였어요. 옛날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다음 이제 등장한 게 비타민,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이제 미네랄이에요. 그 미네랄이 이제 20가지 정도. 근데 나머지 90가지도 쉽게 말해서 제가 자료도 보니까 수은, 비속, 이런 것도 극소량은 우리 몸에 필요해. 그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증가가 왜 생기냐? 이거 화학 공업이 발달해서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생기는 거지. 천연에서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게 다 있어야 우리 몸에 돌아오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배척하고 하다 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됐다는 거죠. 좀 정리를 하면은,
유기물, 무기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소금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미네랄 얘기를 하면은 이 미네랄은 이 무기물이기 때문에 몸에서 흡수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 유기물 속에 있는 미네랄만 먹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유기물이 뭐죠? 무기물 차이가 뭘까요? 이제 유기물에 기가 있냐 기가 없냐잖아요, 그죠? 네. 기가 있냐 기가 없냐. 이게 수용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기가 탄소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금은 CO2라는 개념, 탄소가 쉽게 말하면 식물의 생명 과정에 관여해서 만들어진 거. 이건 유기물이고, 이거는 이런 과정이 없이, 생명 과정이 없이 만들어진 거. 근데 사람들이 이게 흡수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무기물 중에서 우리가 이제 흡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온화로 연결돼요. 우리가 철, 쇠, 이거 먹은다고 안 되잖아요. 철도 우리가 몸에 이온화돼서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가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같은 무기물이라도 이온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개 껍질, 칼슘이에요, 그죠? 조개 껍질. 조개 껍질이 CaCO3, 탄산칼슘. 탄산칼슘이 뭐냐, 이게 섞여서 시멘트에 올려도 탄산칼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칼슘이라는 거는 되게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 달걀 계란 껍질, 이것도 칼슘이에요, 그죠? 그 생선뼈, 칼슘이에요. 이건 간단하게 여기다가 우리가 옛날에 봤을 때 식초를 먹으면 옛날에 서커스 하는 애들은 식초 많이 먹어서 뼈가 누글누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식초와 이게 반응하게 되면 이게 이제 콩물한테 이온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계란을 여기다 식초물에다 해가지고 하면 병수로 들어가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온화를 시켜서 만들어지게, 그러니까 모노칼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칼슘 제품 들어가게 보면은 많은 부분이 조개 껍질로 만든 칼슘들이 많이 있어요. 모노칼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다 산하고 반응을 시키면은 이제 칼슘 이온화된 액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온화되면은 우리가 흡수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인위적인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 바닷물 속에는 아까 했지만 이 칼슘이라는 애가 제대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다 빼버리고 소금 만들어 먹으면서 인위적으로 또 칼슘 사다 먹고 철분 사다 먹고 마그네슘 사다 먹고 아연 사다 먹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가 필요하다면 또 무슨 아연 뭐 요오드가 필요하다면 또 뭐 필요한지 또 사먹는 상황이 계속 될 거예요. 과학의 발달하면 점점 하나하나 찾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유기물에 의해서 시금하는 채소, 시금치에 뭐 철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도 이온화될 수가 있는 애가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이 무기물이라 해서 나쁜 개념이 아니라 이온화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온화가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비율이 맞아야지 들어가요. 뭐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 앞에 배출될 때도 같이 있어야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뭐는 흡수할 때는 나트륨이 가장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란 먹을 때 소금을 뿌려서 이렇게 먹어요. 그게 없으면 단백질이 들어가갖고 장에서 흡수가 나트륨 없어서 흡수가 안 된다. 소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 미네랄이라는 개념들이 우리가 조금 제대로 알면은 건강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됐던 부분, 우리나라 소금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소금책 다 보면은 쓴 사람들이 요리하시는 분들,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썼단 말이죠. 그래서 소금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실상을 몰라요. 천일염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 죽음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저도 주변 공장도 가고 염전도 가고 해외 공장도 가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거 보면서 와, 얘 나라는 이렇게 만들었을까? 근데 다 고민을 했잖아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 천일염이라고 하는 애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김치 하다 보면, 김치가 물론 이상해지만, 이게 중국산 천일염 써서 그래.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많아요. 똑같은 천일염, 중국산 천일염이라고 나쁠까요? 그 생각 안 해보세요. 한국 천일염, 중국 천일염하고 어떻게 다를까? 달라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느냐? 중국 천일염은 호수로 만들어요. 우리나라 염소는 우리 물의 두께가 1cm밖에 안 돼요. 마지막에 결정지에 중국은 1m 내지는 1m 30cm로 호수에다가 물을 넣어요. 그럼 냅둬. 6개월이고 1년이고 냅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증발될까? 그럼 또 물을 또 집어넣어. 그럼 또 증발될까? 그럼 이제 밑에 소금이 이만큼 쌓일 거 아니에요. 그걸 불도저나 이런 걸 밀어갖고 소금을 만들어요. 그럼 어떤 소금이 될까요? 1년 동안 놔두다 보니까 중국의 황사부터 이제 모든 게 다 집 들어갈 거 아니에요. 소금 특징이 소금 성분도 지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질이 이제 엉망이게 나와요. 그 중국에서 법적으로 이런 소금은 식용으로 인정을 안 해요. 중국에도 안 해요. 그 중국의 법적인 소금은 뭐냐? 이거를 갖다가 세척을 해서 요오드를 첨가를 해서 만들어진 게 법적으로 유통되는 소금이에요. 그래서 중국 소금의 80%는 이런 공명을 안 거쳐. 그냥 이걸 그냥 퍼갖고, 그래서 그걸 갖고 한국에 가서 값싸니까 갖다가 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나라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우리가 소금을 엄청 많이 수입해요. 한국이 한 해 쓰는 소금이 얼마냐? 300만 톤을 써요. 근데 우리나라 염전하고 한주소금, 염전에서 만드는 소금은 30만 톤. 한주소금이라는 공장에서 만드는 소금은 20만 톤. 그럼 나머지 얼마예요? 250만 톤의 소금은 수입이에요. 어디서 수입할까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 아니에요. 호주하고 멕시코에서 수입해요. 멕시코하고 뭐예요? 호주? 사막. 비가 안 와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인천만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많이 이끌고 막아버려요. 그리고 물 터가지고 이 안에 바닷물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막아. 증발될 거 아니에요? 한 염전 안에서 1년에 700만 톤, 1000만 톤의 소금이 만들어요. 얼마나 다른 나라에서 사막이니까. 이건 불도저를 하는데 이건 다 불도저를 한 다음에 다 세척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소금은 염순도도 높고 깨끗하고 그래요. 근데 이건 다 공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중국에서 아까 일부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그런 나쁜 소금이 들어온 거고. 근데 이것들은 깨끗하지만 아까 순도가 99% 돼가지고 정제하고 성분은 똑같아요. 왜? 다 세척을 하다가. 세척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NaCl 이외의 미네랄을 다 씻겨서 내려가요. 그래서 마그네슘이나 칼륨은 물에 잘 녹아요. 우리가 간수 뺀다는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에다 이렇게 소금을 넣어가지고 쌓아놓으면은 습기를 땡기면 마그네슘 습기를 땡겨요. 녹아서 줄줄 흘러내요. 마그네슘 녹는데. 그래서 우리가 볶고 소금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광줄에다 소금 넣고 물 씻으면은 다 씻겨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맛이 깔끔한 짠맛이 나는 소금이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미네랄은 사라지겠죠. 그래서 깨끗해져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나라마다 소금 만드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제대로 해서 그 소금이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르고 성분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소금의 인체에 미치 영향이 어떻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해서 책을 썼습니다. 저희 공장 안에 물습이 이래요. 그러니까 눈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퍼서 가공을 해서 이제 제품화를 합니다. 혹시 저 질문 사항이 있으면 좀 질문을 좀 받고 좀 나머지 마무리를 할게요. 예, 질문. 네.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한 가지만 질문. 네, 알았어요. 소금 미네랄이 대충 한 90종류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 90종류의 미네랄의 그 성분 함유량 표가 있는데요. 예. 그 소금 미네랄 함량을 우리나라에서 검사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다 못해요. 그런 기술 못해요. 없어요.
그럼 어디서 미국에 미국에서 뭐 측정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한번 저 옛날에 해본 적이 있는데 한 20가지 정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좀뭐 얘기하면 우리나라 소변을 환자의 소변을 우리나라 아주 큰 종합병원에서 측정을 해도 미국을 가져와서 측정한다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한 대로 이런 미네랄 자체도 검사를 우리나라에서 못하니까 소변도 왜 그 사람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적에 우리나라 제일 큰 종합병원에서 미국 가져와서 시험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똑같은 이유에서 미국 가서만 가능하고만요. 정확히 제가 이제 우리나라 분석기관을 찾아갖고 검사된 항목들을 다 해갖고 측정을 해봤는데 한 20가지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데 보지 않는 의사들 우리나라 제일 큰데 이렇게 해보니까 그거 나오니까 아마 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 각각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아주 미량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 하는 부분에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뭐 중개소는 김치가 이게 호물호물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우리 생체 기준에 맞는 표준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그 표준량에 미달되는 국가 시험에서 당연히 수입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은 다 그러니까 위생 기준이지 성분 기준이 아니에요. 위생 기준.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대장균이냐 뭐가 있고 얼마 있느냐 이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했지만 예를 들면 배추 같은 경우에 살아있는 애들 우리나라는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다 절이든가 가공 과정 거쳐 그 시간을 기생충이라든가 이물질들이나 이렇게 뭐 시간 유해 그런 게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공해서 다 죽여갖고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 게 다 위생 기준이에요. 이게 뭐 세균이 얼마 있냐 뭐 이런 거지. 이 안에 성분이 뭐 얘 김치인데 미네랄이 많나 적냐 뭐 이런 기준은 없어요. 그리고 그 성분 자체의 그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현재에서. 그렇죠. 그런 걸 안 하죠. 그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안 해요. 자, 알겠습니다. 네. 한국의 소금은 염전에서 바닷물을 유입해가지고 그 수분을 날려가지고 결정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당사 소금은 어떻게 수분을 날려서 결정체가 나오는 건지. 이게 아까는 염전에서 이렇게 된다. 3.4가 100%될 때 중간에서 딱 잘라 요 구간에서 이제 NaCl 빼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어떻게 만드느냐? 심층수를 끄집어내가지고 알코올 필터로 필터링 한 다음에 이 미선 안개로 만들어요. 안개 상태, 스프레이 뿌리고 날아가지 안개 상태로 만들어서 이 공간에다가 뿌려요. 여기다 뜨거운 열풍을 불어넣어요. 뜨거운 바람. 그럼 이게 날아가면서 마를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수분은 딱 날아가고 이 안에 있는 모든 미네랄은 그대로 바닥에 눈처럼 떨어져 쌓이는 거예요. 100% 여기 다 그대로. 그래서 눈소금이. 네, 눈처럼 이렇게 쌓여요. 여기에 이렇게 눈처럼 쌓이는 거를 이제 모아서 소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있는 모든 미네랄을 100% 살려요. 이게 가능하려면 깨끗한 바닷물이 전지가 되겠다. 그리고 그걸 또 우리는 말고 또 필터링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바닷물 속에 모든 미네랄이 100% 그대로 들어있는 수분이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가공해서 제품화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소금은 생긴 것 자체가 소금처럼 안 생겼어요. 교수님, 가면 입구에 거기 보면 큰 테이블 위에 큰 병이 하나 있어요. 소금 들어있는 거. 거기는 열통이 스테인리스예요. 뭐로다가 하신 거예요? 열풍이라. 아니면은 토파 제가 처음에 안 소금 왔습니다. 소금. 소금 왔어요. 다르죠. 이게 나노 입자보다 더 고운 걸로 생각해보세요. 이 바닷물이 여기서 미세 안개 상태로 나노 입자가 쪼개거나 눈에 보지 않는 입자예요. 바닷물이. 거기에
소금이 한 6%밖에 안 들어있으니 그게 날아가면 떨어질 때는 떨어진 입자는 눈에 안 보여요. 아주 미세한 입자. 그러니까 나무 입자로 떨어져서 쌓인 것을 모아서 너무 구우면 밀가루 수준이 돼서 밀가루 더 구워서 핸들링이 취급하기 정도에서 저희도 입자를 다 만들어 놨어요. 구종인데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이렇게 입자를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아까 이 사면에 전부 다 소나무 원목으로 다 만들었어요. 바닥은 이제 고급 타일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천장 벽면 전부 다 소나무 5cm 두께 송판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외부에서 다른 것들이 안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하고 있죠. 이제 다 밀폐된 공간에서요. 그리고 들어가는 공기도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공장의 모습. 이게 그건 공기를 이제 정화시키는 탑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사이클론을 해서 혹시 들어가는 위산과 떨어뜨리고 이 안에 다시 필터링해서 들어가고 공장 안의 모습이 이거예요. 벽면에 이렇게 눈썹이 붙어 있고 이렇게 쌓이는 게 뭐. 제가 이제 우리나라 처음에 소금 갖고 맛 테스트도 했어요. 교수님들하고 유명 셰프 다 모아놓고 맛 테스트까지 다 했어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소금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 알아보면은 다른 소금은 먹으면 아까 했지만은 다른 미네랄이 없어도 몸에 쌓이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섭취량과 배출량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희 소금은 섭취량과 배출량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다 배출이 됩니다. 이게 쥐를 갖고 실험을 한 결과인데, 그래서 아까 먹어도 붙지 않는 현상이 이것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소금을 먹으면 우리가 활동하고 배출이 자연스럽게 되고 다시 들어오고 이 순환의 원리가 돌아가는데 다른 것들 소금에 NaCl이 나가려고 그러면 다른 미네랄이 있어야 나간다 그랬어요. 저희 소금에 다른 미네랄이 있으니까 그 소금으로서 자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들어있는 다른 미네랄 손상을 안 끼치고도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원장은 우리 이렇게 견학하셔도 선생님 공장 견학을 한번 이게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거 가공화 제품화하기 전의 상태예요. 제가 지금 좀 갖고 왔는데 그냥 대표님, 제가 아는 분들이 예. 소금을 파세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몇 번 얻어 먹어봤어요. 예. 이 제품 저 제품. 예.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은 예. 저도 영양학 전공이거든요. 예. 아주 순수 NaCl의 99.9%래요. 그러면 뭐 한주 소금, 꽃소금이랑 똑같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소금이 제일 좋은 소금이라고. 예. 예. 물론 깨끗하긴 깨끗하지. 예. 근데 저는 그 소금을 얻어 먹을 때마다 퉁퉁 부었거든요. 어떤 소금을 구워 먹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순수 99.9%. 그러니까 99% 그렇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99%는 그거는 그렇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99%짜리니까 NA가 있으니까 아꼈지만 칼륨이라든가 마그네슘이 있으면은 얘를 배추에 끓고 나가요. 그렇죠. 그게 없으니까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네. 그거를 한 잔을 얻어 먹고, 이게 조금만 맛볼라. 이건 근데 완제품 상태가 아니어서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원래 상태가 이렇잖아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 저하고 같은 의견이신 거죠. 예. 네. 그런데 그 소금은 세척을 안 하고 세척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안 하고 하시는 거예요? 소금은 세척 안 한다 저희 소금. 안 하시고 그러면 그 소금은 어디 신안 받아요? 아까 네, 신중수. 네, 죄송합니다. 앞부분은 못 들어가지고 늦게 왔다. 공장이 그럼 어디 동해 쪽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니에요. 다시 고성 놀러 가야 되겠네.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죠? 강원도 고성에 있어요. 네네네. 6km를 나가서 수심 600m 내려가서 그 뽑아서 파이프를 갖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소금이에요. 근데 그런 소금이 저는 이제 음식하는 입장에서 네. 반찬에 넣을 수 있는 소금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약처럼 먹어야 돼요? 근데 그런 알겠지만은, 제품이 좀 나왔으면 좋은 예, 거죠. 저희 소금 이제 가격대가 여러 그레이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생산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어쨌든
제일 저렴한 부분 저거를 할인해서 사시는 분 되면은 반찬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요. 물론 김치 담그고 이럴 때 절이고 이런 정도는 안 돼요. 제가 이게 한 세트가 저희들이 3병이 들어있는데 4만 원에 판매를 하는데 여기 할인하면 한 3만 원 이거요? 아니 그리고 근데 이거 그거 가면 한 가족이 뭐 한 달 내내 이렇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이렇게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키로에 5만 원짜리 소금도 써요. 집에서. 키로에 5만 원, 네. 네, 키로에 5.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든 나물 무치거나 푹하거나 뭐니 이렇게 되는데 저희 소금은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국에는 넣으면 안 돼. 왜 안 되냐? 들짜서 간을 못 맞춰. 지금 소금이 염도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75. 75? 그러니까 다른 소금 우리 대비하고 바다 염도가 20, 뭐 7, 8. 아니 바다 염도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좀 설명을 좀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나트륨이 23%가 적어 낮아. 나트륨이. 쌍만이 더해. 자 이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일반 정제하고 비교해 보면은 75고 99점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24% 정도가 되고 나트륨 함량은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국 같은 경우에 나물 무치거나 이런 데는 전혀 넣어도 짠맛이 다 느낄 수 있는데 국에 넣었을 경우에는 짠맛을 맞추기가 되게 좀 어렵다. 그래서 다른 걸 좀 넣고 액젓도 다른 걸 간을 하고 이게 첨가라면은 제가 라면 같은 경우 볼 때 그렇게 먹어요. 라면 스프를 한 반 정도 넣고 저희 소금을 딱 넣으면은 아주 맛있게 이렇게 먹을 수가 있고 밤에 붓거나 이러지도 않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바닷물 속에 있는 그 성분비 그대로예요.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바닷물이 깨끗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건 이 외에 다 90가지 미네랄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는데 그 미량이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거 자체가 네. 우리가 그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에 수분 섭취량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체중 몸무게 대비로다가 나가기는 하는데요. 네. 그냥 생수를 1.5 정도는 성인 기준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또. 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할 때 네. 그냥 짜지 않게 그냥 슴슴하게 염도 맞추고 네. 그 우리가 마시는 물도 네. 식염수 정도로다가 맞춰서 먹으면 어떨까요? 그럼 소금 식용수는 섭취량이- 0.9%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보통 사람들은 그 짜요. 간간하죠. 네. 예, 사람마다 다른데. 네. 그러니까 그게 저희 소금이 제가 그러니까 그냥 물을 그렇게 0.9 정도로다가 맞춰서 아니면 뭐 마시면 어떠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소금을 사서 드시는 분들의 한 7, 80%는 물에 타서 마시기 위해서 사요. 나머지 이제 음식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섭취하는 게 잘안 되니까. 제가 잠깐만 기다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대비 소금을 많이 드셔야 돼. 많이 먹어야 돼. 코로나 대비해서 네, 먹는 거 코로나 아니라 그래. 응? 아니 이제 더 절실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더 절실하다. 제가 오늘부터 더 소금 드세요. 자, 네. 이게 그냥 시중하는 물이에요, 그죠? 네. 이게 저희 소금이 이제 포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이게 하나에 3g 정도가 들어있어요. 네. 그럼 이제 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거를 우리가 보통 염도 1을 기준으로 할 때 3g 7이라고 하는 정도면은 거죠. 0.7. 3g이면 어떻게 되나요? 3g이면 7, 2. 네. 염도가 그게 지금 몇 아주 반만 더. 저는 반을 타서 먹어요. 500짜리요. 네, 500. 500에 반 넣으면 이제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포카리 스위트로. 근데 한 2분 내면 아주 투명해요. 100% 다 이온화되기 때문에. 그럼 염도가 3g이 이게 7이니까 1리터 계정을 하면 3g이면 3kg 되니까 75%밖에 안 그 정도 되죠. 근데 이걸 너가 다 넣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반 넣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다 넣었는데 약간 마시기 마침 좋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이제 투명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은 우리 몸에서 돌아가는 물은 하루에 3리터 정도가 돌아가요. 근데 소변으로 나가는 물은 하고 나가는 물이 우리가 쓰는 물이 3리터 정도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간다 그래요. 3리터 중에서 1.5는 음식에서 가고 1.5는 이제 마시는 어떤 물에 의해서 조달이 돼요. 근데 아까 했지만 우리가 음식에 물을 별로 안 부과하지만은 이 단백질 아까 얘기했잖아. 탄수화물 이게 다 분해되면 뭐가 된다? CO2하고 물과 H2가 돼요. 그래서 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 먹는 물에 1.5에서 3리터가 배출이 되는데 근데 뭐 소변 별로 안 들어서 땀으로 되게 많이 나가요. 땀과 소변으로 해서 호흡할 때도 나가고 피부로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나가는 게 3리터 들어오는 게 3리터.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리터는 물을 먹어야 되고 3리터를 억지로 마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마시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1.5 정도가 적당한 거고 여름에는 좀 더 먹을 수도 있고 뭐 겨울에는 되는데 1.5 정도가 3리터를 먹으면 신장을 아작 내는 거예요. 질문 없으시면은 네. 네. 보니까 다른 질문사항 없으시죠? 하여튼 그래서 언제 한번 이게 우리가 단체로 견학 같은 거 오케이라고 뭐 오셔도 돼요. 많이 오시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